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일단은 2차라는 말이 없으면, 방정식과 함수라는 거거든. 이제 2차, 3차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최고차항의 차수가 몇 차냐,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방정식과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립을 해가지고 뭐 x값을 찾는 거. 그런 게 이제 방정식인 거고, 함수는 이제 아주 큰 개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잘해야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함수는 이제 2차 함수, 1차 함수 요 정도 수준이거든. 이제 차수가 1차냐, 2차냐 뭐 요 정도에서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좀 배우고 중3 때 이제 2차 함수 해가지고 뭐 꼭지점, 뭐 p, q 뭐 이런 식으로 뭐 찾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함수라는 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뭐 3차 함수도 있고요. 이제 4차 함수까지 정도는 이제 다항 함수로 치면 4차 함수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수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삼각 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중3 때 사인, 코사인 배웠던 게 이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함수는 어쨌든 x와 y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거든. 그래서 보통 y는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게 함수예요. 방정식은 뭐 식이 쭉 나오고 는 0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방정식이고. 근데 이제 이 다양한 함수들을 배울 건데 제일 중요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우리가 그런 그래프를 이제 어느 정도 대강 그리는 걸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거든. 개형. 개자는 멍멍할 때 개자고 형은 아우 동생 할 때 형제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모든 함수당 일단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혹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그려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 이제 2차 함수를 배우지만 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항상 보면 쌤이 이제 지금 그래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건데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줄 때 그래프 개형을 막 그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좀 걸리거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학교 갔는데 친구는 그냥 바로 풀던데요. 그래프 안 그리고 4분 만에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을 이제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거고 멀리 보고 가면 우리가 수능까지 이제 아직 많이 남았거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리고 완벽하게 숙지하는 거 그게 이제 수능 갔을 때 킬러 문항들이 나왔을 때 시간들을 또 줄여주고 정확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프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잘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함수가 나오면 그래프가 이제 하나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은 한 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가 2개, 3개 그럼 이제 2개나 3개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 교점이 생길 거거든. 교점이 생겼다는 건 연립해서 그거의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또 바로 방정식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2차라는 말을 뺀다면.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거 할 거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뭐 어떻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그런 건 이제 바로 평행이동 해가지고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위아래로 얼마만큼 움직여졌다 뭐 이런 거. 혹은 대칭이동. 대칭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y축이 있으면 뭐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있던 점이 여기 찍히겠죠. 뭐 데칼코마니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축, 어떤 점, 어떤 직선에 그걸 접었을 때 이제 어디에 찍히느냐 그런 걸 이제 대칭이라고 해요. 대칭. 대칭이라는 말은 알 겁니다. 우리 얼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는 대칭이죠. 물론 완벽하게 비대칭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대칭되는 부분들.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제 함수는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큰 틀은 x와 y 관계거든. 그래서 x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라는 거를 이제 공역.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치역이라는 말들까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수 값을 구해라는 거는 y의 값을 구해라는 거구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함수 값.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책에 보시면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지금 어떻게 나올 건지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최대 최소가 항상 나오거든 연결돼서 함수하면.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처음 배울 거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항식이 뭐냐면 1차식, 2차식, 뭐 상수, 3차식 이런 것들을 다항식이라 하거든.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제 여기 y는 뒤에 뭐 x 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다항식이 이제 배치되는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달리 붙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없이 상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y는 뭐 10 이런 거면 y는 1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0이면 y축에 10을 지나는 이런 직선 이걸 y는 10이라고 불러요. y는 10. y축에 마이너스 3을 지나면 y는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거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그냥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쫙쫙 그어지겠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x축에 3을 지난다. 그러면 이건 x는 3이라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 함수는 어쨌든 y는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개가 비슷비슷한데 이제 문자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x라는 게 바로 함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y 값. fx랑 y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x에 어떤 걸 넣어서 어떤 값이 나오느냐. 그럼 이제 그런 뒤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계식이라죠. 요 x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구나. 즉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구나. 함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 말이에요. 혹은 f1 값은 마이너스 2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프를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형을 그리려면 일단 형태를 알고 그래야지 풀기가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x, y에 내가 숫자 아무거나 넣어서 점점점점점 찍어서 연결만 하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아무것도 기억 안 날 때 이제 그렇게 쓸 거고 일단 우리가 이제 개형을 외울 건데 이제 지금 상수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x 4제곱이 나오면 4차 함수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다항함수라고 이런 애들은 그래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부 뭐 1차 아까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1차식은 어떻게 상수함수 1차식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거든. 뭐 이 부호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냐면 쭉 끊긴 거 없이 연속돼 있어. 연속으로 쭉 연결돼 있다고. 연결 쫙 연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연속이라고도 불러요. 연속. 나중에 이제 이런 연속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이런 다항함수들은 전부 끊김없이 연속인 함수들이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갈게. 1차식을 찾으려면 기억.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찾으려면 니은. 그 다음에 3차 이거는 이제 봐봐. 근데 이건 1차식이죠. 여기서 이제 다항식을 찾으라는 게 다항함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이 없으니까 기억은 탈락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2차 함수, 3번 3차 함수, 니은 디귿만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항함수. 이렇게 분모에 문자 있는 거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 했었죠 저번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여러분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기본형이라고 돼 있네. 기본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생겨 먹은 건데 x에 봐봐 0 넣으면 0 나오죠. 그래서 x에 0 넣으면 0, 즉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a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인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고 이 a의 절대값이 있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a 값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숫자를 넣어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y는 x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1 넣으면 1 나오죠. 2 넣으면 4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겠지. 반대쪽은 대칭 되겠네. 이거는 y축 대칭이네 지금 맞지? 근데 이제 y는 만약에 8x 제곱이 있다. 1 넣으면 1 나오지. 2 넣으면 얼마 나오겠지? 16 나오겠지. 16. 그래서 그래프 요렇게 될 거니까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 앞에 a 값은 부호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런 폭을 정해준다는 거. 폭을.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뭐였냐면 바로 평행이동한 거거든. 자, 중3 때 했던 건데 이거의 꼭지점이 뭡니까 하면
바로 p, q 이렇게 했어요. 요거 0되게 하는 x가 p. 그래서 p 넣으면 0되고 0 더하기 q에서 y는 q. p, q가 꼭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p, q. 그래서 이제 a가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릴 건지 저렇게 그릴 건지 꼭지점을 잡아서 이제 그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요 기본 형태의 그래프에서 x축으로 p만큼 움직인 거고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뭘 한 거냐면 이걸 평행이동했다고 해요. 평행이동.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똑같은 모양. 이거 우리가 위치를 사물의 위치를 어디로 옮긴 거거든. 그래서 그 사물이 있잖아. 작아지거나 커지진 않아요. 옮긴다고 해서.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그래프 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런 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폭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거거든. 그래서 뭐 축의 방정식이니 뭐니 하면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쌤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꼭지점을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야. 바꾸어서 이제 찾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은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으면 꼭지점의 x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이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그래프의 부호를 따진다든지 뭐 문제 풀 때 하여튼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거든. 이 뒤에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뒤에 것까지는 뭐 외울 사람은 외워도 되지만 요거 꼭지점의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2로 묶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지? 가운데 x 개수를 2로 나누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인 거 해주면 뭐 이렇게 써지죠? 되고 나가면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이제 꼭지점을 구했었거든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편하게 이제 풀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부호 찾고 할 때 편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x 좌표다. 마이너스 쓰시고 이렇게 2 a가 뭡니까 2죠. b가 뭡니까 마이너스 4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1 나오죠. 1. 뭐야 이거? 아 여기 마이너스구나. 미안. 내가 잘못 풀었다. 여기 내가 잘못 풀었죠 쌤이. 풀을 거야. 요거 마이너스 1이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플러스 1 되겠지. 꼭지점 x 좌표. 그럴 거야. 1,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꼭지점이 1인 걸 찾았으면 y 값은 여기다가 어차피 x가 여기 1 넣어보면 똑같이 1 나와요. 1,1. 그러니까 x 좌표만 찾을 수 있으면 돼. x 좌표만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1,1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양수니까 아까 아래볼로 이렇게 돼 있었겠지. 이렇게 이게 이제 꼭지점이 그래프 개형이다 이 말이지. 숫자 이렇게 써주고 근데 써줄 때 이런 거 써줘야 된다고. 여기 이거 y절편이거든. y절편이 아까 얼마였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3이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까지 써줘야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써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거 꼭지점의 x 좌표가 1이었죠. x는 1이라는 이거 아까 방정식이라는 됐지? 근데 이걸 적으면 대칭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축의 방정식. 즉 꼭지점의 x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으면 적히는 지점, 축이 뭐냐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알아내고 요거 꼭지점의 x 좌표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거니까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건들이 딱 이렇게 있는데 저 꼭지점을 구해라고. 꼭지점.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을 그려야겠죠. 근데 이제 2, 4분면은 여기겠네, 여기. 여기에 꼭지점이 위치하게끔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마이너스 2a 분의 b 하면 이거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6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꼭지점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y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3년 9 빼기 9 마이너스 3년 이거 플러스 18 더하기 4m 빼기 7. 그래서 4m 되고 계산하면 2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꼭지점 x 좌표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4m 더하기 2가 여기 위에 이사분면에 있으려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즉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범위로 여러분들이 고쳐주기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뭐 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이제 따라가면 돼요. 계산이 틀리는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부호 결정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외우라는 게 아주 훌륭하게 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오른쪽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제 부호를 정해야 되거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부호 알 수 있잖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해결했고, 그다음 c 부호를 알 수 있죠. c가 뭐냐면 x에 0 넣으면 나오는 게 c거든. 즉 x에 0 넣는다. y 절편이잖아. y 절편. 여기가 y 절편 c라. 보시다시피 밑에 있죠. 음수다 이 말이에요. 음수. a, c까지 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 값의 부호를 찾으려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걸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뭐냐면 꼭지점에 x 좌표였잖아. 꼭지점에 x가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 즉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양수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조건이 나왔거든. 여기서 근데 a 값이 부호를 알잖아. a가 양수래. 플러스.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됐거든.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니까 음수 됐거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려면 b도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의 부호를 이렇게 하면 1번, 2번, 3번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4번에서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왔거든. a, b, c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식을 보시면 항상 그렇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x에 1 넣으면 되죠. x에 1 넣으면 이래 된다. y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y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x 1 여기 1이거든. 1 넣었을 때 y 값 이거라고. 여기 부호만 보면 돼. 밑에 있네. 음수네. 이거 그러면 음수겠네 이 말이지. x에 1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y 값이 나오는데 y 값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1, 여기 a 플러스 b 여기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거죠. 아, 이거 음수구나. 이런 우리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선이잖아. 그래서 저기가 1,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음수구나 이렇게. 그래서 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x에 2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지. x에 2 넣으면 저 모양이 나오겠네. 그래서 2를 찾아가지고 2가 한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의 부호는 역시 음수네. 이것도 음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보면서 적절히 대입해서 이런 통으로 돼 있는 거는 계산하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호 찾는 거. 여기 이제 하나가 나왔네. 조금 이제 다르게 느낌이 오게끔. 자,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요거 풀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된다. 우선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 하나 찾았죠. A는 음수. 그 다음에 C Y 절편이 여기 됐잖아. 여기가 C죠. X에 0 넣으면 나오는 값 C. 양수제 C는 양수.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 좌표가 어딘지 볼까요? 0보다 왼쪽에 있지? 이게 음수가 돼야 되는 데 있거든? 그러면 a가 음수 마이너스 1랑 맞는 플러스 되겠죠. 이게 지금 밑에가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b는 음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a, b, c 값이 찾아지면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옳지 않은지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제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 1번 옳죠. 2번 b 곱하기 c 음수 이것도 맞죠. 1번, 2번 맞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풀 때를 잘 풀어야 돼요. 3번은 아까 얘기했잖아.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느냐 이 말이잖아. x에 1 넣으면 요 모양 나오잖아. 자, x가 1일 때, 그러니까 0이라고 돼 있네. 1 넣으면 0, 1,0이잖아 여기 점이. 그래서 3번도 맞다 이 말이지. 4번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요 모양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이쯤에 이 정도 있다 치면 양수 나오죠? 양수구나. 4번 또 맞네. 4번 또. 1번, 2번, 3번, 4번 다 맞죠? 자, 5번을 푸셔야 돼요. 이제 5번. 5번은 아까 전처럼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있으면 x에 2를 넣을 건데 조금 다른 구조가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a에다가 뭘 넣으면 되느냐? 분수를 넣으면 돼요. 분수. 2분의 1을 넣어보세요. 2분의 1.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된다. 2분의 1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2분의 1이 어디 있는지 볼까 일단? 2분의 1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값이거든. 여기 값. 뭐니? 양수죠. 양수. 2분의 1 넣으면 x, y 값 양수 나오겠지. 이 점을 찾으면 이거 양수가 나온다. 양수. 그럼 요거를 변형시키면 되잖아. 좌변이랑 우변이 존재하니까 뭘 해주면 되냐면 좌변에 4, 우변에 4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플러스 4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수를 통해서 부호를 따지는 거. 요거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뭐냐? 2차 함수,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함수식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함수식을 놓으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가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프 보니까 꼭지점이 2,3이다. 그럼 일단 이렇게 세팅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 거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떤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빨리 불필요한 거 그거 하고 구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뭐였노? 꼭지점의 x 좌표랑 똑같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축의 방정식이 이거다 이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 뒤에 건 모르겠죠. q 쓰고 요거에 대한 다른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조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요거만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 앞에 건 A 개수는 이제 모르겠지. 양수인 건 알지만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0,0 여기 3,0이거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죠. 3 넣으면 0 되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런 세팅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이라면 이게 2차 함수라면 여기 가운데는 딱 중간이 될 거거든. 대칭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과 3의 중간이니까 여기 좌표는 얼마겠니? 1이겠지, x좌표? 두 칸 돼야 돼요. 꼭지점 x좌표는 1이겠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이런 게 주어지면 2번이나 2번처럼 x는 1, 축의 방정식이 1이겠구나 이런 의미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냥 어떤 그래프가 1,3, 2,4, 3,5를 지난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 3개 나오면 그거 연립해서 A, B, C 값을 찾는 조금 수동적인 아주 귀찮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형태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 용어를 조금 뉘앙스를 조금 이제 바꾸어서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나머지 조건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그런 설명을 한번 해놓은 것 같아요 책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문제 요게 이제 그런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요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앞에 건 모르니까 항상 a x 플러스 2 제곱 더하기 y 꼭지점 y 거 모르니까 q 이렇게 써라고. 여기까지 이제 세팅해놓고 뭐 하면 되겠니? 점 두 개나 있잖아. 그럼 대입하면 돼요 각각. 첫 번째 거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y에 6 들어가고 x 0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내가 잘못 넣었나? 똑바로 해야 돼. 이번엔 이제 y에 0 넣으면 이런데 x에 마이너스 3 넣는다 했거든. 제곱하면 1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두 개를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a값 q값 찾아서 여기다 딱딱 적어주고 a값 q값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1,k를 지났는데 x에 1 넣고 y에 k 넣으면 이제 k값 모르는 k값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중3 때는 기본적인 이차함수를 배웠다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그런 조건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세팅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함수가 그래프가 딱 하나가 있는 보통 하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프가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고 하나의 그래프는 뭐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런 교점들이 생기거든. 그때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요 위로 볼록인 것과 이 직선을 연립해서 이렇게 2차식 쓰고 이건 1차겠죠? 1차식 써서 연립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 값들을 두 분의 해를 찾을 수 있게끔 나오거든. 이것도 지금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x축이라면 x축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y는 0이라는 또 다른 상수함수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쌤이 여기 y축에 5를 지나면 y는 5라고 한댔지? 그럼 y-3을 지나면 y는 -3이라고 부르면 되죠. 이렇게. 그럼 x축은 뭐냐면 y는 0이라는 곳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0이 바로 x축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y는 0이라는 직선과 이런 곡선이 만나서 이제 만들어진 뭐 교점 뭐 그런 관계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함수가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지금 2차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서 배운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 판별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꼴이 되었을 때 a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해가 없다, 실근이 없다라고 쓴 거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2차식이 뭐 이렇게 하나가 나왔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차식이 이렇게 있다. 두 개가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뭐 만나겠지.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R을 블록이고 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교점이 두 개니까 교점은 두 개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이제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요것과 요것을 연립을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야 되겠잖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연립해서 사다 넘기면 어쨌든 요런 꼴이 되죠. 요 애들로 넘기면 는0 꼴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뭐가 뭐인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 한 개랑 뭔가 모르는 이런 이런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또. 근데 이 두 개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교점이 두 개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연립을 하셔가지고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된댔죠. 이렇게 연립을 해서 넘기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교점이 두 개라는 걸 이제 미리 힌트를 준 거예요. 아, 교점이 두 개라는 2차식 해가 두 개다 소리거든. 교점, 즉 x값이 두 개다.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겠구나를 이용해서 k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한 개 교점이 두 개를 했으니까 0보다 크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k가 어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구하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했는데 어쨌든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어떤 범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접근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점이 2개. 그럼 판별식 하면 무조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교점이 1개라는 거거든. 그럼 판별식 0. 안 만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데 엄청 중요하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 2학년 가서 뭐 미분 이런 거 배울 건데 그거 할 때 엄청 중요한 역할로 나와요. 어쨌든 이 근의 이런 뭐 개수, 위치, 그래프 위치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위로 볼록일 때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모양만 반대로 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판별식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판별식. 교점이 2개, 1개 없다. 교점이 바로 실근, 2개니까 2실근, 1개니까 중근, 없다니까 2허근, 뭐 이렇게 해서 이 판별식을 기억을 하세요. 2차식에서만 쓰인다라는 거. 2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요걸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쓰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여기서 엄청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풀 때 반드시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떤 말인지 보냐면 우리가 그림이 안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프.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판별식이 이거였지. 그래. 그러면 이제 봐봐. 요 2차 함수식 이것과 X축 있죠. X축. X축이 Y는 0이잖아. Y는 0.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y 같으니까 y에 0 넣으면 연립이 된 거죠. 이렇게 연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 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판별식 쓰면 되죠. 이런 그래프니까 b 제곱 빼기 4 곱하기 ac 하면 0이 나와야 되는군요. 그래서 a 값은 0 또는 8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 봐봐. 어떤 y는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갑자기 이제 뜬금없게 나왔는데 뭐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이죠. 교점, 해를 찾으려면 연립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넘겨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형태로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두 번째 것 줄을 보면 중요합니다. 이게 y는 이것과 y는 이것이 연립되어 있는 것, 즉 이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식 같지만 두 식이 합쳐진 거다. 이거랑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또 해결하기가 수월한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y는이라는 2차식과 1차식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합쳐진 거구나. 연립된 거구나.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자, 여기 한번 잘 봐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써볼까? 저기 x 있죠, x. x로 넘기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이거랑 똑같다고. 요 식과 요 식 두 개가 연립된 거.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금 모양이 다르죠, 식이. 그렇지만 계산하면 다 무조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한 거랑 요거 두 개 연립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게 y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면 내가 뭐 한 거 넘겨서 계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봐봐. 간단하게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2다 2. 그럼 이게 원래라면 이게 y 해서 내가 이제 문제를 뭔가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해결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x를 1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를 y라고 해서 이 식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 식은 뭐냐면 y는 k라는 거니까 상수함수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 흰색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딱 놓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이 K의 범위를 찾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가 이제 얘만 든 거다. 나중에 나오면 이제 직접 그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 이거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그 X축처럼 2차식과 1차식이 교점이 두 개면 판별식 0보다 크다. 요 두 번째처럼 교점이 하나다.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 0. 안 만난다. 작다.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점이 몇 개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판별식을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판별식을. 요거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뭐 계속 했던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자 이제 요 문제 를 그래프로 풀어볼게. 일단 여기까지 이 두 문제만 풀 테니까 나머지 이제 확인 체크 쏙쏙쏙쏙 풀어주시면 돼요. 최대 최소는 일단 비워놓고 또 중요한 거라서 최대 최소는 어렵다기보다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 최소가 요렇게 생긴 문제가 있네.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푸느냐. 자, 저렇게 생긴 그래프랑 저렇게 생긴 그래프의 x좌표가 2,5다 이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배웠던 대로 교점 x좌표 2,5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아래 볼록이죠. 마이너스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 교점의 좌표가 2하고 5다 이 소리예요. 이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교점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연립 가능하다 했잖아요. 연립. 두 개가 y니까 같다 이렇게 연립하시라고. 넘기시라고. 일단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어졌죠. 자, 두 근이 2하고 5다 이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근과 계수를 풀면 두 근의 합은 7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A값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10 플러스 1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B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요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과 계수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겠지만 이 식에다가 해가 2하고 5랬으면 x에 2 넣고 2 넣으면 y에 5 넣고 하면 식이 쫙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x에 2 넣으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x에 5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A 값이 얼마, B 값이 얼마, 그러니까 가감법으로 연립해서도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편한 대로 풀면 되는데 일단 근거 계수를 최근에 배웠으니까 요걸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계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 49번 문제는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거거든. 우선은 자, 기본적인 방법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두 가지를 잘 들어야 된다. 특히 두 번째 거를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긴 2차식과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그러면 A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는 거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조건이 주어졌다고. 일단은 우선은 연립을 해야 돼.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1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연립을 하시면 쭉 이제 넘기시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이 이거란 소리지. 이걸 적용하면 돼. 여기다가 b제곱 빼기 4 곱하기 ac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번. 그럼 2번은 이제 뭐 할 거 없지? 2번은 이게 0인 거잖아. 0. 그럼 부등호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0으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뭐. 3번은 뭐였냐? 부등호 반영 반대였지? 그럼 3번 또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걸로 이렇게 일단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한번 이제 풀이에도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서 이제 푸시면 되고요. 이건 풀이에 있으니까 안 지울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풀이하는 것도 지금 이거 여기서는 이게
복잡하지만 연습을 좀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으면 자 마이너스 x만 일로 넘겼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두 함수가 결합된다 이 말이야. 이 두 함수 y. 그래프가 좀 그리기 어렵게 나왔거든. 얘는 쉽게 나왔다고 치면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 요 문제는 이제 이걸로 풀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식들이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당장 뭘 그리긴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지점의 x 좌표를 찾아볼게. 꼭지점의 x 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3이 나왔다. 꼭지점이 2분의 3, 숫자가 좀 편하게 나와줘야지 설명하기 좋을 텐데 어쩔 수가 없네. y 값은 x의 2분의 3을 직접 내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여튼 글이 뭐 숫자가 좀 더럽지만 이렇게 생겼다. 칠게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면 2분의 3이 이 정도 있다 합시다. 자 y 값이 여기 있다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13.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그래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렇게. 자 y x 0면 마이너스 1, y 좌표 마이너스 1, 이 정도 지난다 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네, 이렇게 생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중요하다. 이 y는 a인데 y는 a. 이 직선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일 건데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다. 중요하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봐봐. 이 그래프 이 노란색이 흰색이 이렇게 돼야지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여기는 교점 한 개죠. 즉 이 a라는 값이 y 값인데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큰 쪽에 있어야만 이렇게 큰 쪽에 있어야만 무조건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범위를 찾는 걸 연습해야 된다. 그럼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여기 딱 여기 지날 때거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3일 때고 교점이 없다는 건 밑에, 즉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밑에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때다라는 거를 숫자가 잘못됐다 어쨌든 여기 4분의 5등 마이너스 4분의 5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범위를 직접 자기가 찾아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요거 물론 지금 후자로 풀이한 거는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자 일단 오늘 여기 있는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162쪽까지 한번 풀어봅시다.